예전에도 이 패턴들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만 움직일 거야. 지방은 계속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지방 아파트는 관심도가 수도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관심이 수도권과 서울에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지방 아파트 정말로 끝일까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PD님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는요, 서울이 계속 먼저 반등을 했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만 움직일 거야. 지방은 계속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댓글에도 그렇게 남겨주는 분들이 있고, 지금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예전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면 됩니다. 예전에도 이 패턴들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매매 지수 그래프거든요. 2016년도에 서울이 바닥을 찍고 상승합니다. 근데 요 시기에 지방 광역시들은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보면요. 요 지역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나갑니다. 근데 각 도시마다 뭐 미분양이라던가 입주 물량이라던가 그런 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변동 시점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시면요. 서울이 먼저 오르고요.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도 오르고, 경기도 외곽이 오르고, 인천 오르고, 지방광역시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요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이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에서 딱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모든 지역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상급지들 위주로 오르다가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급지들이 움직여주면 아직 서울에서도 못 움직인 지역들이 움직여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도시들, 경기도에서 올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광역시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본다면 저희는 어느 지역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확실히 미분양이나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곳들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대로 반등 못했지만 보면 좋은 지역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세종시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세종시의 매매지수 그래프를 보면요, 거의 전세와 이 매매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선호하는 동네들은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대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동네가 나성동이거든요. 나성동에 있는 나리째 2단지 리더스 포레 이런 아파트를 보시잖아요. 33평 기준으로 직전 실거래가가 9억 7천만 원인데 지금 매물 호가는 거의 11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향후에 입주 물량도 없어요.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네는요, 울산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요,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면 매매는 바닥을 찍고 있고요. 전세가 반등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가 주요 아파트들을 살펴보시면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에서 뭐 전세나 매매 내놓을 물건 없느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 이런 아파트 보시잖아요. 33평이 최근에 9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나오는 매물 호가가 1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가 계속 체결이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이런 전세 매물이 없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울산은 지금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가 반등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향후에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조금 늘다가 지금은 계속 줄어서 거의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청주입니다. 청주의 매매지수 그래프를 보면요, 매매가 거의 바닥을 찍고 있고요. 전세가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주에서 선호하는 동네가 가경동이거든요. 가경동의 가경 아이파크 3단지를 보시잖아요. 33평 기준으로 직전에 실거래가가 6억 5천인데 최근에 매물은 6억 8천, 6억 9천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보다 적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향후에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보면 26년, 27년도에 입주 물량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주가 많더라도 이게 미분양이 안 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시기에 미분양이 늘어나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겠죠. 근데 일단은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전세가 눌릴 수 있다. 전세가 계속 눌리면 매매가도 좀 영향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디를 먼저 보면 좋을지 알려주셨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것들이 언제 상승을 할지까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언제에 대한 부분은요,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심리라는 것은 결국에 거래량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지방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방 아파트를 안 사잖아요. 근데 다시 뭔가 심리가 회복이 돼서 지방에 관심 많이 두면 일단 거래량부터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 저는 그런 지표들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지역들을 보면요.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좀 리스크가 없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금도 거의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긴 한데요. 아까 청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조금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보면 지방에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향후의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2억 이하 같은 경우는 보통 매매가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좀 분위기 좀 괜찮은 동네들에서 3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3억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3억이라도 좀 소형의 좀 상품성 괜찮고 입지 좀 괜찮은 것들을 잘 선별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기사 중에 보면 우리가 그 7월 달에 DSR 규제를 하는데 지방을 좀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지방이 서울 수도권보다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나 대출 같은 것들도 좀 완화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지방에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심리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매일 경제 기사 같은 거 좀 체크하면서 정책이 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런 것들도 잘 모니터링 하신다면 우리가 지방에서도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을 볼 때도 지금 지방이 다 같이 가격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지방에서도 제일 좋은 곳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지방은 좋은 곳으로 좀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수요가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